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위 영주 도마상이라고 알려진 거기에 네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알려지고 있는 것은 그 네 개의 글자는 히브리 문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주에서 출토된 소위 마리아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토제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리아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상이 있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영주 도마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렇게 어떠한 상징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상 역시도 도마상에 있는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 해 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사각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이 사각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나타내는 나라국, 두 번째는 에워쌀 위, 그 다음에 보호할 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설문해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자의 이체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로 볼 때는 감실이 아니고 나라 혹은 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사각형 이것은 옛날에 위자다 이렇게 옥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해자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돌회자다 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사방에 발을 이렇게 그려놓고 새겨놓고 이렇게 나라를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시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으로 고대 문자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로 돈다, 도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회잡지형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기에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핵심이 되는 나라 국자만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휘라고 하는 곳에서는 옛날에 나라 국자다. 그러니까 위자, 국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방원지방 해가지고 사각형과 또 원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사방할 때 이 각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사각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주 도마상 거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러한 나라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각형 안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에는 무엇인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두었지만 이렇게 모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히브리 문자로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건 타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로서 해석을 했고 비슷하게 닮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걸 맴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같은가? 하여튼 뭐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맴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요 둘만을 이렇게 문자로서 해석을 했고 여기 이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길게 솟아나 있지만 여기서는 둥근 원으로 반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역시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하면서도 값진 모습이 없이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 둥근 원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 한 일자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읽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솟아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사진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 이렇게 모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역시 이 반원의 모양이 있습니다. 반원은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둥근 사각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원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팔로서 보이는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이지만 이 조합된 구성을 보게 되면 앞에서 있었던 글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여기 옆구리에 반원의 형태로 반가부좌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팔이 반대로 여기서는 반원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을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바로 이 일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이 표현이 여기서 앉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한 글자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모양인데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반원의 형태이고 이것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나타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해를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것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한 분이 누구입니까? 천신, 신농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백호통이나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그분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각형 전체는 이 나라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인물, 곧 천신, 신농, 임금님이죠. 그분이 세운 나라를 여기서는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 즉 나라의 개벽,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동해바다나 아니면 높은 산 이런 것에서 해가 돋는 해맞이를 매년 초에 합니다. 정초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속주로 되어 있는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천신신농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행사인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냥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 그 다음에 해, 그 해님이 세운 나라, 즉 천신, 신농, 임금님이 세운 나라, 그것은 해 돋는 나라로서 곧 고조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대문구문화 그 토기에 새겨진 그러한 문양이라고 보는 그때 당시의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태양, 이건 둥근 태양, 이분은 고조선의 시조로서 정상에 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백호통이나 이런 데서는 이 태양, 신농 임금님은 태양이다. 그리고 태양은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대신에 불로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 보면 뾰족한 것이 하나, 둘, 셋. 이건 불꽃을 나타냅니다. 태양은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꽃의 모양을 보면 밑에 둥글게 이 태양의
둥근 모양을 일부분 여기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불꽃을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첫 번째 불이고 이분으로부터 3대, 5대 이렇게 세대가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1, 3,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처럼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각형의 일부를 여기 옮겨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5대째에는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가 새롭게 고조선 이후의 나라를 고조선을 계승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분이 자신의 상징을 사각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임금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게 5세대의 인물로서 불꽃 5개를 표현을 했죠. 그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5대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그분은 자신을 사각형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각형의 한 변을 따와서 이렇게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데도 여기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이 3개이고 조그맣게 4, 5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층이 지어 있죠. 자, 이것은 삼신을 계승한 자가 5대손으로서 그러니까 삼신이면 당연히 큰 불로서 표현을 하겠지만 자신은 그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5번째 인물 해서 작은 불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겸양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태양의 일부분을 여기에 표현을 했죠. 근데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태양의 일부분을 여기서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는 직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천신 하나님의 5대손으로서 나는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냈고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바로 자신의 그 천자로서의 그 사각형 자신의 토템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로서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먼저 천자가 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천자가 됨으로써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있었던 표현이고 이건 나중에 나타난 표현이다. 그러니까 전기, 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후 삼과 병명 이렇게 이름 지은 그런 세 자루의 창 속에 들어있는 그 족보가 20인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5대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바로 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일무, 형일임 해가지고 바로 이 임이 6형제 중에서 두 번째 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 인물, 여기에 보면 그 인물이 아마 형은 돌아가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부가 돼가지고 대부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째에 자손으로서 네가 계승자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 임이 그 대상에게 5대째의 리더로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보통 우리들은 산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산이 이렇게 생긴 산이 있을까요? 이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을 왜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당연히 산도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씨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나는 태양이신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태양의 일부를 따서 이렇게 원형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글자의 그 합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런 산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4대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합니다. 다만 이 산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전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세 번째 인물이다. 자기 형제 중에서 세 번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바로 반원이 되어 있죠. 반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여기 도마 상이라고 불리는 그 암각 그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반원으로 나타낸 것처럼 여기에는 반원을 붙잡은 사람 또 계승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자, 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 이 모서리를 다듬은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사각형과 이 태양을 융합시킨 그러한 형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이것은 아무도 그 도마라고 읽은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천신 하나님이 있고 삼신을 나타내는 이러한 초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물은 이제 이분이 상하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갈 곳은 옆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데가 있고 또 여기처럼 이렇게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표시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초자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각형이 이 모서리가 둥글게 원과 관련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몽구 문화의 그 표현 방식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마지막 5대째에 나타난 그런 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그 자손이 그것을 이어서 나라를 건국한 그런 표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고대 글자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조선할 때의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설문해자에서는 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이것이 하나, 둘, 세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것은 최초로 바로 이 초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타난 국호로 삼은 그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십자지만은 실제로는 조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그 다음 세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초자가 이렇게 우측으로 90도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유물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고령에서 발견된 토제 방울에 새겨진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삼신을 나타낸 것이죠.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삼신이 있음으로 해서 고조선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흔히 이것을 뭐 연꽃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자, 이것은 형태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뭇잎이라고 하지만 나뭇잎은 될 수가 없고 이것은 불꽃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삼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삼신을 나타내는 초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신 나타내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꼭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신을 나타내고 하여튼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중앙에 천신 하나님의 상징인 수직선을 기본으로 해서 삼신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뭐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분이 시조가 되니까 자손들도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그분의 상징이 되는 태양을 셋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초라는 글자가 마지막 형태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형태는 사각형과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형, 나라를 나타내는 사각형과 태양을 이렇게 합친 그런 모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은 고조선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은 고조선 이후에 계승한 그 5대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초의 모습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라를 순시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것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된 이분이 자성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성이 무엇이냐? 고대에는 고조선 시대에는 모계제 푸나르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2대2로 했죠. 이것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글자에서 보게 되면 남자 둘과 여자 둘이 혼인하는 것을 이렇게 혼인을 행한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다음 이렇게 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뭐냐? 앞에 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복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글자가 뒤로부터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간화되면서 이 발은 사라지게 되고 이 사각형만 남아서 이것이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이라는 글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좌우의 발은 생략하고 이렇게 아래 위로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다 이 글자가 더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발의 형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사각형만 나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는 가장 이른 시기에 그러한 글자로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삼신을 나타내는 집이라는 글자와 천신 하나님의 이 시칭이 되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하나님께 천신 하나님,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청동 기물에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삼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회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양잠신 뉘조로서 뉘조의 자손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모계의 이 사각형으로 나타낸 인물이 인식하는 모계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앞선 세대에서는 이것이 둥근 형태로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각형을 자신의 상징을 하는 인물이 천자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각형으로서 이렇게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와 이후의 세대는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바로 이렇게 사각형을 나라를 순시하는 이런 모습인데 너는 이런 임무를 맡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준 것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알씨입니다. 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알을 두 사람으로 고대 족보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고향 임금님이고 또 한 5대째 인물은 순임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사각형이 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에 태양이 되는 천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그분이 천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자손이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분의 자손이면서 5대손인데 자신의 사각형을 머리에 받들고 이 사각형으로서 최초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청동 근문에는 단순하게 요거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순시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요것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나라 국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사각형의 형태이면서 또 이 원형에 가까운 그런 두 개의 사각형과 원이 합체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두 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면서 고조선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시대에 이렇게 이 두 분께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유물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사각형 있죠? 다 사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있죠?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분의 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각형이 뭐 명백하니까 이것은 뭐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역시도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인물들의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초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즉 천신 하나님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원이 제일 으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으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계 속의 태양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시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두꺼운 이렇게 인자가 있습니다. 두꺼운 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방에, 즉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이라고 하는 그 동쪽에 있는 세워진 그런 나라의 통치자,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누에를 상징으로 해서 이것은 뉘조를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바로 삼신이 되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세 분, 즉 양잠신의 배우자가 되는 황제는 천신 하나님의 DNA가 없기 때문에 삼신에서 제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천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자손만이 바로 이렇게 삼신으로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인물로서 기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것은 한반도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산해경에 나타난 기록대로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 일대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였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천독.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자꾸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역사와 다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천독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해경의 천독이라는 말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표현은 천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축은 설문해자나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설문해자 주에서도 보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과 같다, 천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독, 양육할 독, 그 다음에 도타올 독,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축하면 자꾸 인도를 상상합니다. 인도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태양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이 태양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사람으로 나타내는 역사상의 인물은 누구냐? 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삼신이 세운 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템이고,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이것은 시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삼신을 나타내는 그런 삼신이 세운 나라, 그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의 나라, 여기 전체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가 된
집이라는 글자, 삼신을 모신 집 이런 뜻이 되죠. 삼신을 모신 집 혹은 삼신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세워진 최초의 나라는 삼신이 세운 나라, 삼신의 나라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이라고 읽는다. 이 부분은 집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삼합야, 삼합에는 무엇을 셋을 합쳤어요? 시칭 세 개, 천신지신 인신을 하니까 신자를 세 개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입과 이를 합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그냥 맞닿게 했는데 이 제자를 보게 되면 이 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들립자로 해서 이렇게 삼체를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이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호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셋을 합친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러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집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이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두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할까요? 삼신의 뜻을 받든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건 기라고 있죠. 기라고 하는 글자에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처음 쓴 인물은 소금천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금천 씨의 자손이거나 다음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의 족보에서 보게 되면 3대째 인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대째 인물 중에서 막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절에 만들어진 그러한 청동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보셨죠? 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소금천씨, 천신은 하나님의 사위로서 들어와서 그 지위를 이었던 분이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분은 소금천씨의 다음 세대 고향 임금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금천씨가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서 들어왔는데 이분은 다음 세대로 또 소금천씨의 사위로서 들어가서 그 지위를 이어서 천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삼각형과 세워진 삼각형이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남근인데 속조 남근입니다. 은나라 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눈이 둘이 있고 이렇게 이런 형태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둘째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들은 첫째는 눈이 하나 상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되고 둘째는 이렇게 구시가 되고 세 번은 중이 되고 넷째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드님이 세워진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분은 바로 이 속조남근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은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이 세워진 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세 분이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진 수직선의 이 시칭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감실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마치 홍산 문화에 있는 이런 여신상과 많이 흡사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첫 번째 돋는 해를 여기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손으로서 나라국 사각형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인물을 몸체로 이렇게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모계를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는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데 모계가 이렇게 밑받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태양, 이 절반의 태양이
팔로서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이 전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같이 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을 모은 형태로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새을, 이렇게 오늘날 새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바로 이것은 씨, 이것은 성,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C층을 나타내는 태양으로서 나타내는 천신, 그분의 C층은 바로 이렇게 내려긋는 이 글자로 되죠. 그래서 이건 설문에서 신으로 읽는다. 뭐 당연합니다. 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자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바탕이 되는 이 신자는 무엇이냐? 이것은 누에입니다. 누에를 키우는 인물이 양잠신 뉘조이기 때문에 뉘조의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네 글자를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떠오르는 태양,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나타냈고, 네 번째는 그 자손 중에 5대째 이르러서 나라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는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삼신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반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모계를 나타내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삼신의 나라, 나라의 상징이 태양에서 나라라는 뜻으로 나라 국자로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뀌었지만 그 근원은 삼신을 계승했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마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조 도마상으로 알려진 것은 히브리어로 오인하여 비롯되었으며, 만약에 이것이 네 글자가 다 히브리어로 해석이 됐더라면 그것은 믿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글자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억지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은 것을 보면 히브리어로 해석한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국 고조선의 실제 역사와 한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반만 년 전서부터 등장한 당대의 상형 문자로 표현된 민족 정체성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상으로 알려진 그것을 조각하신 분은 평범한 분은 아니었다. 자신의 기원과 또 그것을 자기에게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정표처럼 이렇게 네 개의 글자로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 자신은 그 과정에 들어있는 역사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그것을 참 자세하게 상세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이렇게 책으로든 뭐로든 남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이것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산동과 바레만 일대에 있었던 나라에서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점점 밀려서 이 땅으로 우리가 온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우리가 밀려나면서 바로 요동, 요소, 이 일대, 만리장성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 이후에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으로 우리가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신 하나님의 정통 자손으로서 우리는 그 긍지를 가지고 고대의 역사를 또 고대의 위상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자긍심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